90년대, 2000년대 4,000원 하다가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 2,400원, 500원 다시 조금씩 올라갔는데 그 정도 택배 단가라고 하더라도 사실 글로벌에서 본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7,000원, 일본 같은 경우에도 5,000원, 글로벌로 본다면은 굉장히 낮은 단가긴 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저도 늘 얘기를 드리지만 한 기업이 독점하는 걸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대로 끌려가다가는 진짜 앞이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거꾸로 쿠팡이 잘하는 건 인정을 해주고 쿠팡에서 지금 어떤 뭐 이슈가 있는 것들을 파고 들어서 벤치마킹하면 정말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반품이 저는 가장 여기서 우리 택배 기업들이 그 다음 먹거리로 가져갈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불과 5%밖에 안 되는 반품률이지만 방금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플러스 스토어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이제는 무료 반품이 시작됐고, 뭐 그건 다음 시간에 그렇죠. 얘기 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택배 기업이 플러스 알파가 될 그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 비용을 네이버가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택배 기업들은 이제는 원웨이로 가는 게 아니라 리버스 물류로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수거해서 수거 비용으로 그만큼 플러스가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택배 비용이 2,400원, 500원인데, 리버스 물류는 더 들어가죠. 4, 5천 원 받지 않습니까? 훨씬 더 수익이 높은 그런 리버스 물류가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쿠팡처럼 쿠팡이 잘하는 거, 지금 쿠팡은 수도권에 반품센터가 3군데가 있어요. 그 3군데 반품센터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거기서 계속 그 양품화 작업을 하고 다시 재포장을 하고 거기서 다시 재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진짜 몇 천만 건 반품 나왔던 걸 다 버리던 시절도 있었어요. 한 5, 6년 전에는 다 버렸어요. 반품 버린 것만 하더라도 연간 진짜 몇 천억 버렸을 정도로 손해가 엄청났었는데 그걸 다 살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쿠팡 들어가면은 이제는 쿠팡 사이트에서 딱 우리가 건전지를 사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물품을 샀을 때 뭐 마우스다 그러면 마우스 A급, B급, C급 해가지고 다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쿠팡이 흑자가 났던 가장 큰 요인이 됐었는데 이 사업을 이제 택배 기업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많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G마켓이든지 거의 한 100만 개에 달하는 거래처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택배 들어오면은 역으로 받아가지고 양품화 작업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한통운에서 혹은 한진이나 롯데에서 특히 대한통운 같이 매일 배송하는 데들은 무료 반품까지도 곁들여진다면은 그거는 정말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한 10년, 15년 전에 이제 뭐 선진 기업들이 했던 사례 한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트 리테일리, 유니크로, 컨설팅한테 보면은 물건을 갖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팔면은 반품 물류가 우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반품을 잘못하면 이게 다 불량 처리하면 이게 로스가 크다 보니까 이걸 갖다 손을 보듯이 회수, 이걸 갖다 리페어해서 또 리세일을 합니다. 지금 쿠팡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반품하는 그 물건의 정도에 따라서 말씀 주신 대로 그걸 갖다 상품화 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디스카운트를 좀 적게 하고 지금 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이제 아마존 재팬이 2000년에 이제 진출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뭐 넘버원이 됐지만 엄청 규모 키우면서 그 센터에서도 다 해봤기 때문에 아마 쿠팡이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하면서 손실 부분을 계속 리커버리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택배 기업이 가능하다면 너무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중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겠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반품을 양품화 작업하고 이걸 사업화하는 거는 쿠팡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존에서 먼저 센터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양품화 작업하면서 수익을 계속 냈던 거를 쿠팡도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했다가 한 2018년도, 19년도 그 몇 년 지난 다음부터 성공했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래서 그만큼 쿠팡 물류센터는 정형화가 되어 있고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자동화는 필요 없습니다. 아마 쿠팡 반품센터 가보시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무슨 뭐 파레트 같은 거기다가 이 반품이 내 키보다 높은 반품 상자가 내려오는데 그거 한 개 한 개를 다 뜯어가지고 거기서 그 작업자들이 다 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는데 이 컴퓨터에서 거기 지시가 내려와요.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어떤 이유로 반품을 하는지 등급을 또 어떻게 매겨야 되는지 서로 대화형으로 주고받으면서 체크해 나가고 그걸 마지막 클릭하면은 거기서 A등급, B등급, C등급 반품에 따라 가지고 할인율이 적혀져 있는 스티커가 발급이 돼서 그 스티커를 붙이고 그걸 다시 재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하게 된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나는 이거 갖다가 뭐 90%로 팔 거야. 나는 50%로 팔 거야.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들어오든 신입사원이 들어오든 누가 보더라도 어떤 원칙에 따라 가지고 네가 판단을 해서 개봉을 한 거야, 미개봉이야, 훼손이 있어 없어, 아니면 직접적으로 팔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다 질문을 빨리빨리 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그걸 통과했을 때 바로바로 이 코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시간에 20개 정도의 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KPI까지 있어요. 즉 이 말은
이걸 그냥 주먹구구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쟁사가 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자동화도 필요 없지만 어떤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반품이 들어온 걸 작업을 하고 대한통운 더 좋은 게 판매할 필요가 없이 그 작업을 해 놓게 되면은 협력업체한테 다시 그 부분을 돈만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재판매가 되든 안 돼도 관계없이 협력업체도 마찬가지로 내가 3만 원짜리 마우스인데 이거 갖다가 직접 가져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작업하는 게 돈이 더 들겠죠. 그러면은 서로 간에 합의가 된다면은 돈을 안 줘도 돼요. 이걸 만약에 3만 원짜리를 작업을 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내가 2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판매가의 30% 아마존은 그렇게 합니다. 판매가의 30%를 반품 수수료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서로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쿠팡도 못 가져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대한통운이나 한진, 롯데 같은 경우에는 3PL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품 사업만 제대로 되면은 연간 택배 건수도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있고 수익도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이런 정물류가 아니라 정방향 물류가 아니라 역물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반품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양품화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더 고도화시켜서 협력업체한테 제공을 해야지 이런 가치를 가지고 협력업체가 대한통운이나 한진, 롯데 이런 물류센터에다 내가 물건을 맡기겠다. 서로 이게 선순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게 올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선진 기업들, 뭐 아마존 포함하고 글로벌 기업에 이제 말씀드렸던 일본의 유니클로, 포스트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다 기존에 해왔고 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쿠팡이 불과 이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문했을 때 신선식품은 그냥 알아서 폐기 처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산품이나 옷이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품하면은 뭐 배송 퀵플레스도 이게 한 건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물량들이 꽤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을 만약에 로스로 처리하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걸 리페어를 하든지 다시 해갖고 이제 리세일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쿠팡은 유통기업이 가능하지만 물류기업들도 그런 부분이 회수물류까지 영역이 더 커질 수 맞습니다. 있죠. 여기에는 거래처들이 다 네이버라든가 화주물량 플랫폼들이 다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물류기업이 어떻게 같이 연관돼 갖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물량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대한통운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지금 기사들 입장에서도 지파가 없으면 수익이 많이 안 나는 부분도 있는데, 네. 뭐 1호 배송도 마찬가지로 그게 사실 정방향 물량이 얼마 안 되면은 네. 그때 역방향으로 지파를 갖다 해서 반품 물류를 수거해서 그걸로 수익을 그치. 올리는. 다만 지금의 그 정도 물량으로는 안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이 주치리 배송 정착되고 특히 네이버도 그렇고요. 지금 지마켓도 그렇고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료 배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롯데온도 마찬가지로 회원제로 무료 배송 무료 배송 무료 반품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쿠팡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미 본인들의 비용으로 무료 반품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랑 잘 연계한다 그러면은 이런 택배 기업들은 정말 본인들의 비용 부담 없이도 물류센터로 회송해 오고 본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으면은 이건 진짜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반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반품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택배 기업의 수입이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무료 배송, 무료 반품 그거를 전략적으로 네, 대한통운과 같이 그렇죠. 붙어가지고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하나로 만들어 나갔을 때 쿠팡하고 진짜 대등하게 네. 싸울 수 있는 네. 그런 또 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류나 비즈니스는 또 네트워크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쿠팡하고 대한통운 물류 택배 기업은 이제 어떤 분야라든가 스타트가 다른 시점에서 네트워크를 깔고 거기다가 기업의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많이 하면서 수량이 늘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선택을 많이 하는 게 이제 판매자는 또 셀러를 하면서 입점을 해서 더 많이 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뭐 대한통운이든 택배하는 한진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이제 반품, 회수물류 포함해서 더 이제 수량이 늘어나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쿠팡의 일방 독주라든가 일방 체제가 아니라 경쟁 기업이 많이 나오면서 소비자한테 어떻게 편리성을 주냐. 이 부분이 이제 소비자의 선택.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있죠. 그 택배 비용 인상권. 네. 요거요?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요. 택배 비용 단가 인상은 단가 인상이 됐죠. 지금. 이미 됐지만은 대한통운이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관점 조 박사하고 우리 미스터 박 교수하고 네. 다른 관점 이거 같아요. 이제 택배 인상을 매년 물가 상승해서 인상을 올렸는데 대한통운은 작년 24년 하반기에 벌써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4월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뭐 시장 상황을 보고서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일요일 배송을 하다 보면 일요일에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100원 정도 단가를 올렸거든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량이 크든가 다운사이징이나 작은 거에 따라서 요율이 좀 달라지는 거고 이 부분은 가중치를 좀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CJ 대한통운 본사 방침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희 조 박사는 보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올해 IPO를 준비 중에 있는 롯데 같은 경우는 이미 단가를 낮춰갖고 스타트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한진 같은 경우는 뭐 7일 배송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중간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택배 업계도 견해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도 생각은 해요. 네. 택배 단가가 사실 뭐 거의 10년째 우리가 내려왔지 올라가지는 않았었거든요. 잠깐 근데 한때 2,700원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2,700원 이상 갔었어요. 그거는 평균 단가 내려온 거고요. 단가 인상은 2, 3년 전에도 그러니까 매년 했죠. 택배 단가 자체가 이제 이게 일방향으로 네. 이게 뭐 올라간 게 아니라 원래 택배 단가가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000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만큼 택배 물린 네트워크가 되지 네. 않았으니까 네. 4,000원대 택배 단가가 90년대, 2000년대 4,000원 하다가 지금 2,400원, 500원 내려간 거죠. 싸기는 너무 싸졌어요. 너무 싸진 거죠.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근데 최근에는 한번 물동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기도 했지만 거기에 따라 무슨 뭐 그쪽 분류라든지 여러 가지 맞아요. 그런 작업이 생기면서 다시 올라갔어요. 몇 년간은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 2,400원, 500원 다시 조금씩 올라갔는데 그 정도 택배 단가라고 하더라도 사실 글로벌에서 본다면은 그렇죠. 저희하고 비슷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들하고 본다면은 뭐 일본이나 미국 보면은 미국의 절반값밖에 안 되는 맞아요. 상태인데. 기존에 우리가 네. 방송에서 비교한 3분의 적도 값.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7,000원, 일본 같은 경우에도 5,000원. 그럼 거의 지금은 글로벌로 본다면 굉장히 낮은 단가긴 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밀도가 높기도 하고 물량이 많기도 하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택배 단가가 인상될 수도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2년 만에 올린 거니까. 다만 맞아요.